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막상 그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알고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오면 좋을지, 어떤 책을 보고 오면 좋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해 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고 2017년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닌 적은 없고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다 마치고 호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해본 경험은 전혀 없고요. 단지 한국에서 순순히 영어 공부를 해왔고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호주로 넘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2017년도부터 해서 얼마 있으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사실 다른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도움을 좀 드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로스쿨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고 있고, 저같이 이렇게 바쁘고 온전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이 공부가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거는 로스쿨에 가기 전에 꼭 하고 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호주나 미국, 영국 이런 쪽으로 법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법 체계와 우리나라의 시블로라고 하는 그 법 체계와 여기 호주에서 하는 커먼로라는 법의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대에 들어갔어요. 흔히 말하는 케이스로라고 하는데 이 커먼로를, 이 케이스로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로스쿨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먼로라는 이 판례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처음에 저처럼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판례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첫 학기에 내가 아는 법은 이런 게 아닌데 왜 자꾸 판결문을 나한테 주면서 읽으라고 하지? 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 꼭 추천드리는, 로스쿨 가기 전에 이건 꼭 하고 가라 라고 하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일단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 용어 정리를 왜 굳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하냐면,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리딩의 양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대학과는 수업이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리 리딩을 해야 할 분량을 주고, 그리고 그 리딩을 다 하고 온 상태에서, 그리고 그 리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하는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질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식입니다. 일단 선생님은 그냥 수업의 진행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그 수업 진행은 우리가 미리 해온 리딩을 바탕으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토론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용어 정리를 꼭 하고 가라 인데요. 그 용어를 대충 알고 있으면 리딩을 하는데 이 단어는 뭐지? 이 단어는 뭐지? 이렇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리딩을 하는데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데 일단 법의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리딩을 하는데 훨씬 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여기 현지 학생들은 일단 그 용어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그 용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모국어로 그 책을 읽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빨리 그 리딩을 끝낼 수가 있는데 세컨 랭귀지로 읽고 이해하고 해야 했기 때문에 현지 학생들보다 시간이 2배, 3배, 4배, 5배 이상 걸리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정리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리딩 타임에 과연 몇 배가 되느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첫 학기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첫 수업 시간에 배터리라는 단어를 써놓으신 거예요. 배터리라는 단어를 써놓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저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그 배터리인데 이게 왜 법 시간에 나오며 도대체 저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걸 한참을 생각했거든요. 현재 학생들은 일단 그 배터리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온 것 같아 보였고요. 저는 그 배터리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해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배터리가 뭐냐고. 나중에 그 배터리란 단어의 뜻을 알고 이 배터리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다시 그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읽어봤더니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참고로 했던 사이트를 몇 개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구글에 영미법 용어라고만 쳐도 이렇게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위키책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제일 첫 번째 신탁법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한국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 체계가 우리나라랑 틀리기 때문에 용어 또한 매우 다른 점이 많고요. 그 용어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로스쿨 가기 전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용어가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전체를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알고 가도 훨씬 더 리딩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용어 정리는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참고했던 사이트가 호주의 법 용어를 따로 정리해 놓은 곳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를 참조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영국 사이트고 www.lawsociety.org.uk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법률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알파벳별로 나뉘어서 그 알파벳 바로 쳐서 들어가서 그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꽤 단어들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쉽게 찾으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호주에서 로스쿨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에서 참고할 만한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은 아주 기본적인 법률 용어부터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적혀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이 책을 보면서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걸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빌리셔서 그냥 몇 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